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파란 게 있는 게. 그 앞에 있는 게 내가 가리키는 정독도서관 앞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데 북악산이에요. 북악산. 북악산이고 왼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저기 해화동 대학로 아시죠? 거기에 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낙산가들이라는 갈비집이 유명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데 저기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남산이 보이죠? 남산타워 아시죠? 그래서 서울은 이 풍수지를 질 때 이 4대 산 그리고 남산 뒤가 관악산입니다. 지금 저 서울대가 있는 데가 관악산이죠. 그래서 북한산이 주산이고 그 앞에 산이 북악산, 관악산이 주산이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산이 남산이랍니다. 그 양쪽에는 주산이 없어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쪽만 우뚝 섰죠. 인왕산이. 저기 보시면 머리형이 하나 이렇게고 양쪽에 어깨 형태로 이렇게 쫙 나와 있죠. 헤드앤숄더라고 깡패, 옛날 깡패들 가다라고 그러죠. 가다. 머리 하나 딱 있고 옆에 이게 딱 있는데 어깨형인데 저 하얗게 보이는 데가 화강암으로 된 데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화강암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과에도 인왕의 억센바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가. 그래서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동물로 필요할 때 이 북악산이 북현무입니다. 그리고 남산은 남주작. 그런데 이상하게 왼쪽에 있는 인왕산은 우백호라고 그래요. 우백호. 그리고 낙산은 좌청룡이라고 그런다고. 이 방향이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그때 누구죠? 일본인 가이드 하나 있잖아요. 마스부치 말고 여자. 스즈키인가? 스즈키 씨인가 뭐 있다고. 그 사람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몰라. 이게 여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서쪽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가 우백호라고, 우백호. 저기 또 한 사람 왔어요, 저기. 남자분 왔어요. 저기. 그래서 우백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 조선은 왕이 기준이에요. 왕이 볼 때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 남쪽을 북에서.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우측에 있어서 지도상으로는 왼쪽인데 우백호야. 여기가 인왕산이 우백호라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낙산이 좌청룡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좀 잘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 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오다가 강북 삼성병원 있죠? 그 앞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교인 서울고등학교인데 정문까지 4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도 맨날 빠따 맞았어. 지각한다고. 4분밖에 없는데 아침에 방송 수업에 터지고. 여기가 지금 고3 교실이 있는데 여기 지금 고3 교실이 없어지고 건물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광화문 형무소라는 데야. 고3 교실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가르쳤으면.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고3 선생한테 또 맞아. 입구에서 맞고 여기 맞고 끝날 때 담임 선생님한테 또 맞았어. 또 늦었어. 그래서 한 번 1분만 지각하면 3번을 맞았어. 3번을. 여기가 광화문 형무소라는데 여기.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 가지고 무조건 서울고등학교 나오면 서울대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대가 어떻게 창설됐는지 하나도 역사도 안 가르치고 무조건 서울대 한 명이라도 다 가면 명문고등학교다 이따위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오늘 다 새롭게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면은 세문안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교회라는데 제가 세문안 유치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덕수국민학교, 덕수초등학교죠 지금. 거기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4살 때부터 여기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서 4분 거리니까 놀 데가 없어,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세문안 유치원 아니면 여기 서울중학교에 들어오는데 무지 터졌어. 여기 들어오다가 그 수의 선생님이 옛날에는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래서 아까 그 교장 선생님 사택으로 해서 뻗지나무 옆으로 해가지고 담 타서 들어오고, 여기는 아주, 그러면서도 여기가 내가 여기서 태어났지만 여기가 아이가 저게 4살 때부터 여기를 들어왔었던, 여기는 나의 발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화문이라는 거는. 일본말로 하면 나와바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말. 여기 일본인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문안 유치원, 여기 서울중학교, 또 러시아, 여기 반대편에 정동으로 가면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어요. 이런 데는 옛날 건물 빨간 벽돌로 하면 총구멍 같은 게 있었어, 옛날에는. 십자가 총구멍. 거기서만 전쟁놀이하고. 그래서 여기서 양이 안 차면 어디에요? 인왕산 저기 가서 전쟁놀이 했어, 인왕산.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왜 오늘 칼 안 갖고 왔느냐고 물어본 거야. 칼싸움도 할 수가 있어, 저기서. 인왕산 가면은.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태몽이 호랑이를 꼈다는데 제가 별명이 인왕산 호랑이였어요. 인왕산 호랑이. 자, 내가 자랑은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이제 강의할 거는, 여기가 아까 제3운동장인데 이 한양에 천도를 하고 나서, 잘 들으세요. 이성계라는 사람을 가르친 스승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무학대사예요. 무학대사. 이름이 박좌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박자초. 이 사람이 영예박씨인데 한경도 함흥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성계하고 그 아버지가 이자춘이 그 한경도 지역의 병마사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이 잘 알아가지고 그 무학대사한테 배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성계는 이 무인이라서 다운밖에 못하고 활만 잘 쓰고. 그런데 그때 이제 진짜 참모는 그 정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삼봉 전도전. 이 사람은 태생에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좀 천출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상적으로는 성균관을 속여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우연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고자질을 해가지고 귀양살이를 갑니다. 옛날에 그 신분을 속이고 그 성균관에 들어가고 뭐 성균관에서 가리키고 이러다가 벼슬을 하다가,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내 능력으로는 벼슬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경도에 이성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키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의 그 신분적인 미천함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이성계 밑에는 하나는 스승이었던 무학대사, 이 사람 당연히 불교를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학자였던 정도전은 제자로, 핵심 참모로서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려 개경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 한양으로 천도하는데 어디다 궁터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학대사는 인왕산이 왕기가 있다, 인왕산이. 그리고 보기 알다시피 그 억센 그 줄기가 500년 앞으로 그 조선의 왕조를 지킬 수 있는 터로서 굉장히 그 강하다, 기가. 예? 그 다음에 그 반면에 정도전이 주장했던, 지금 경기고등학교짜리 있는데 거기가 북악산이에요. 북악산, 삼각산이라고도 하죠. 거기는 가보면,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자 주걱턱같이 이렇게 떡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그 무학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잘 들으세요. 이 인왕산에 비해서 산세가 너무 약하다. 왕궁을 짓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이게 빨갛게 칠한 게 지금 서울대가 있는 관악산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화산이에요, 화산. 불화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 북한산은 물기가 많고. 그런데 이 관악산에 화마가 이 북악산 밑에다 경복궁을 지을 경우에는 불에 탈 가능성이 있다. 화마가 있을 수가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 인왕산에 비해서 북악산이 너무 산의 기세가 작기 때문에 이쪽에 오면 장남이 병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테타가 일으키거나 또는 외척이 득세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질 사람이 아니죠. 정도전은 조선 제1의 천재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예. 자기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공부는 더 열심히 합니다. 정도전이 엄청난 석학이었어요. 경복궁에 있는 그 건물마다 이름이 있어. 옛날에는 집에 이름이 있어. 뭐 지편전 무슨 전 있죠. 그 옆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문으로 한시가 다 써 있다고. 우리나라는 그림을 그려도 그림만 그리는 법은 없어요. 그 그림에 대한 풍경에 대한 주제를 시로 담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야 돼. 낙관을. 그래야 문인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림만 앞만 잘 그려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건물에도 다 시를 쓰고 그 시가 옛날 뭐 중국의 사서오경에서 나온 거를 다 인용하거나 자기가 직접 쓰거나 그래서 도장을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맞다. 관악산이 그 화마가 있는 건 맞는데 이 관악산과 여기 그 경복궁을 오려면 한강이 유구한 한강이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마가 한강이 이 화마를 막을 것이다. 그래도 넘어오는 거는 해태상이 있죠. 광화문에. 그게 불 먹는 하마예요.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하마상을 키우면 양쪽에 키우면 그 화마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뭐 정도전을 따라다닐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실세가 누구예요? 고려는 불교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조선은 성리학의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1급 참모잖아요. 이성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도전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희궁이 지어지지 않고 경복궁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궁으로. 그러면 그 풍수지리가 누가 이겼느냐? 그 결과를 내가 딱 보면은 이성계 장남이 정종이 문약해서 물러났어요. 그래서 다섯째 이방원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태종이 되죠. 태종의 장남도 양녕대군이 돌아다니고 막 미친 척하고 그래서 셋째 충영군이 세종이 됩니다. 세종의 첫째 아들이 문종도 병약해서 물러나고 아들 단종이 됐는데 걔도 왕이 천탄을 당하죠. 세조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 장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학대사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세종의 둘째 아들인 예종이 됩니다. 근데 그 예종의 첫째 아들도 또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인 성종이 되고요. 성종의 첫째 아들이 연산군이 또 광기가 막 있고 이랬죠. 연산군이. 그래서 물러나고 둘째인 진성대군인 중종이 됩니다. 중종의 장남이 인종이 됐는데 또 병약해서 또 일찍 죽고 그 이복 동생이 명종이 되는 겁니다. 그 명종이 됐는데 명종은 아들 자체가 못 낳았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왕이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건 이건 진짜 결격사예요. 여자가 애 못 낳는 거하고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왕이 못 낳는 거. 그래서 후궁을 여러 명 둬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낳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못 낳았어. 이 명종이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 비극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명종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하성군이라고 하는 그 아무 세자 교육도 안 받고 아무 데나 그냥 뛰놀고 놀던 애를 갑자기 선조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명종의 부인이 이 하성군이 그 명종하고 좀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왕비가 왕을 세울 수 있는 내명부 권한이 있어가지고 이 하성군이었던 선조가 제14대 조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완전히 조선이 망가지는 게 뭐냐면 아까 화마가 있다고 그랬죠? 경복궁이 그냥 임진왜란때 다 전소가 됩니다. 200여 채가. 아까 화마가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보면은 무학대사의 풍수지리가 승리한 거예요. 정도전이는 말로만 이제 끝났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선조라는 사람이 아주 이제 내가 원래는 여러분들 오늘 원래 강의는 내가 여기에 선조에 대해서 아주 내가 그냥 어느 강의에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여기 들은 사람도 많고 선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꿈에 선조가 나타날 것 같아. 내가 선조 욕을 그냥 맨날 하거든. 그냥. 오늘은 선조 얘기는 딱 두 가지만 해요. 왜? 이 사람은 원래 세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라. 옛날에 세자는 여기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요 영조 밑에 이제 영조가 여기 52년간 통치했어요. 이따가 영조 있는 데로 이동하겠지만, 그 사람 때 그 사도세자 사건이 있죠. 그 사도세자도 왜 그러냐면 2살인가 뭐 몇 살 때 세자를 책봉해가지고 늦둥이라서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세자가, 예? 4살짜리가 4시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홍석규 씨 한번 얘기해봐. 죽었다 깨도 뭐 두들겨 패도 안 일어나지. 4시에 일어나서 문안 다 해.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침 먹고 세자 교육을 받는다고 선비들한테. 예? 그러니까 처음에 똑똑한 애들은 그걸 잘 견뎌내지만 사춘기쯤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쯤 되고 이러면은 지루해야 한다고. 그냥 사람이 애들도 저렇게 축구하고 뛰어놀고 나같이 유리창도 깨고 막 이러고 어머니한테 또 따기도 맞고 막 이러고 자라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 4살에 일어나가지고서는 그렇게 세자 교육을 하니까 잘못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너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참은 사람은 고등학교쯤 될 때는 대리청정이라고 해서 왕 앞에다 책상 놓고 세자가 또 친정하는데 참여한다고, 궁중회의에. 그래서 다 얘기하다가 야, 세자 너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답변을 다 해야 돼. 그러면서 지금 말로 경영학에서 말하면 시뮬레이션이죠. 대리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몇 년간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됐다 생각할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조선의 왕이 된 게 아니라고. 근데 세조는 이거는 엉터리예요. 그 다음에 똥터리가 철종, 강화도령이라고 안동김 씨가 자기 세력을 하려고. 그 안동김 씨도 외척 아니에요. 여기 아까, 예? 외척이 득세한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권세를 잡으려니까 바보 같은 왕을 또 하나 철종을 세웠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대원군이 세운 고종이라고. 고종. 이 사람 봐요. 대원군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가숙 서가숙하고 안동김씨 세력가의 가랭이 사타구리로 지나가면서 던져준 무슨 닭벽다구 이런 거 하나 먹고 이런 사람인데 언제 공부를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고종 대원군 하면 아주 멋있는 것 같지만 대원군도 동가숙 서가숙한 사람이고, 그 아들은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비난했는데 어떻게 학원이라도 제대로 다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죠. 그 며느리도 또 민씨가 아주 그냥 몰락한 양반, 배워먹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척박하게 살았던 사람들 며느리였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 왕조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준비된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다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성계가 이제 얼마나 바보냐. 두 번째 바보인 거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일본은 말이죠. 그 당시에 후시미 모모야마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오다 노부네가가 이제 부하의 배신으로 죽고, 그 얘기까지는 길게 못하겠어요. 그거를 정벌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금 말하면은 세이타이 쇼군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미천한 출신에서 태압이라고 그랬어. 타이코라고 그러고 태압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다이묘들이 깔봤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대외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강대학교에 가면은 로열라라고 되어 있죠. 로열라. 제수이트 교회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자금을 대는 거예요. 돈을 대고 조총을 만들게끔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뻗어나왔던 그 로열라 그 제수이트 교단 애들들이 기독교에 앞서서 선교를 선점하겠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업하겠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자금과 로마 교황청 자금과 그 다음에 조총을 만들게 해줘가지고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구마모토의 성지였던 고니시 유니나카가 제1군으로 오는데 그 사위가 누구냐면 소 요시토시라고 대마도 도주였어. 그 사위였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선조한테 가서 우리가 명나라를 칠 때니까 길을 비켜달라. 정명가도. 예? 그러면은 선조가 딱 들으면은 이게 4년이나 왔어요. 무려. 근데 4년 동안도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아, 전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명나라를 치냐고. 그렇게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왕이 돼서 자질이 없는. 왜? 4년간이나 명나라를 칠 때니까 길을 비켜달라 그러면 아, 전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그 이제 임진왜란인데 그 전에 경희궁에 왔으니까 경희궁 이야기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은 경복궁이 경복궁이 500년간 저 전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복궁은 처음에 짓고 임진왜란 때 조선 백성이 일부 선조가 도망갔다고 불질러 버리고 나머지는 평양성에서 후퇴하던 고니시 유니나카 일본 군대가 다 불질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93년경에 전소가 돼 200여 채가. 그런데 그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광해군이었단 말이에요. 광해군이 선조 대신에 광해군 저기 의주로 도망갔어요. 광군하고. 예? 그리고 지 아들 보고 대신 싸우라고 그랬다고. 분조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 왕조가 2개가 있었어. 선조가 있었고 그 아들이 광해군 분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의병 활동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전국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뭐 곽재우라든가 이런 의병들을 다 일으켜서 일본군하고 싸운 거예요. 그 일본 임진왜란을 물리쳤던 2대 요소가 이 관군이 싸운 게 아니라 의병들, 자원 자원군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의 수군이 물리친 거예요. 이 수군하고 의병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병을 조직하고 관리했던 게 광해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현실을 다 알잖아요, 전국에. 경복궁을 다시 져야 되는데 여기 재수없는 데다. 여기는 나라를 망친데 선조가 도망가고 세상에 말이야 인심을 다 잃었어. 그래서 경복궁을 안 짓는다.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그 인조 아버지의 개인 사적터인데 무학대사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가 인왕산 밑에 궁을 원래 지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정도전이 반대를 해가지고 경복궁을 졌잖아요. 그래서 무학대사 말대로 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17년서부터 1623년 동안 7년간 여기를 새로 짓는데 경희궁을 짓는 목적은 제2의 조선을 건국하겠다는 거였어요. 이제 선조까지 끝났다. 조선의 전기조선은 끝났다. 여기서 또 새로운 조선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희궁을 졌는데 이 사람들이 역사를 몰라가지고 여기 올 때 여기 저 안내 팜프렛 같은 거 다 보세요. 경복궁에 별궁이래 여기 맨날. 왜 그러냐면 150여 채를 그 당시에 졌는데 지금 몇 채 남아서 10채도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별궁인 줄 알아. 무슨 별궁이 아니라 정궁인 경복궁이 다 없어고 정궁으로서 이 경희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제2의 건국. 그래서 조선 초기에 200년간은 경복궁 시대라면
조선 중후기의 300년간은 이 경희궁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여기가 이렇게 초라했냐?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합병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가 왕기가 있다 그러거든. 그래서 일제가 여기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고 서울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성중학교를 세운다고. 그리고 여기 지금 뭐예요? 경복궁도 이따 조금 얘기했지만 거기 조선총독부가 생기죠? 그 자제들이 이 경성중학교를 다니게끔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시하라 신따로라고 동경도지사 했던 사람 아세요? 옛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성중학교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때 여기 다닐 때 뭐 일본서 뭐 장학금 주겠다고 경성중학교 출신 사람들이 뭐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여기 출신이고 경성중학교 출신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다. 왜? 그때 아버지들이 다 조선총독부의 관리 뭐 국장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경희궁이 그래서 여러분들 광해군이 졌는데 광해군이 이게 완성하는데 인조반정으로 물러나서 여기 광해군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인조서부터 철종 때까지 10대 왕이 여기서 지내고 단지 영조 다음에 사도세자가 그 광기가 있어가지고 뒤지에서 죽었다는 건 알죠? 이렇게. 그게 바로 이 앞이에요. 여기가 이 사도세자가 죽은 데가 여기고 또 그 다음에 숙종 때는 뭐예요? 장희빈이 사약 먹은 데가 여기야 다. 예, 여기가 더 역사의 현장인데 다 경복궁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복궁은 폐허였다고. 300년 동안 황무지였단 말이에요. 경복궁은. 그래 거기는 무슨 늑대 무슨 뭐 이런 들깨 이런 데들이 다녀서 그 재수없는 땅이라고 들어가지도 않았어. 난 지금도 안 가 경복궁은 재수없다고. 역사를 아는 사람은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경복궁은 누구냐?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던 대원군이 중수를 하는 거예요. 1867년에. 중간에 300년 동안 공터로 있었다고. 그것도 폐허, 그냥 아무도 안 가. 여기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늑대, 무슨 여우 이런 것만 왔다 갔다 했다고. 300년 동안. 그거 아세요? 그게 1867년에 이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풍수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아들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지아들 왕 만들겠다고. 그 우리 조선에서 제일 좋은 절터를 또 헐어가지고 진해 조상의 무덤으로 만들고 이랬는데 이대로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대로 망했어. 여기로 가서 고종, 순종 때 이 망하는 거예요. 조선이 다시. 그러니까 망하려고 경복궁을 또 짓는 거야, 대원군이. 그런데도 모르고 그냥 재밌다고 전부 경복궁 놀러 가. 망하려면 가세요, 망하려면. 오늘서부터는 안 가겠지. 창덕궁은, 이 경희궁은 정궁으로 진 거고, 경복궁의 별궁이야, 그게. 예비궁으로서 창덕궁과 창경궁을 세운 거예요. 그때는 같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이 나거나 뭐 할 때는 창덕궁으로 간다. 제2별궁이 창경궁이고. 알겠죠? 그런데 창덕궁은 별궁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들어가면 긍전정 같이 또는 여기 오면 숭정정 같이 왕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기역자로 꺾여. 가보세요, 창덕궁. 갔다가 이렇게 꺾여서 이제 인정전인가 뭔가 나온다고. 정궁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꺾이는 게. 창덕궁은 그 이제 영조 때 아까 그 사도세자가 죽고 그 아들이 누구죠? 정조죠? 정조가 아예 아버지가 여기서 죽는 걸 봤거든. 그리고 또 자기가 여기서 즉위했는데 영린이란 영화 봤어요? 그 노론 세력이 사도세자를 죽이라고 한 사람이 그 아들인 정조가 되니까 정조도 죽이려고 해서 그 영린이란 영화에서 그 사람들이 막 자객을 보내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여기가 무섭다 그래가지고 창덕궁에 규장각이라고 왕립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규장각 정치를 한다. 거기서도 무서우니까 장용령이라는 그 경호대를 만들고 화성, 지금 수원 옆에 화성에다 화성으로 천도를 하려고 그랬다고. 이 서울이 싫다.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나랑 화성도 가보고 다 그랬을 거라고. 갔죠? 예. 산증인들이 다 있어요, 여기. 예. 여러분들도 오늘 역사기행이 재밌으면 이렇게 다 내가 이제 고르는 대로 가서 역사 강의도 같이 듣는 거야. 그냥 무슨 설명해가지고 여기가 뭐 경희 뭐 대궐이 뭐 몇 칸이고 뭐 높이가 얼마고 이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숨겨진 역사를 배워야 돼. 그 경희궁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경복궁을 대원군이 경복궁 타령을 하면서 여러분들
노래도 나오죠. 그리고 뭐 그 화폐도 짓고 이래가지고 그 저 경복궁을 짓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런데 거기서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경희궁은 별궁이 아니라 정궁으로 지어졌고 조선 제2의 건국을 세운 거고, 이 경희궁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뭐냐면 병자호란이 일어나는데, 이 병자호란은 광해군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선조가 잘못하는 거야. 또 내 선조 한번 또 욕할게. 이 사람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세장가를 가. 이 나라를 다 망쳐먹고, 그때 500만 중에서 300만이 죽었어요, 조선이. 그리고 그냥 경복궁 파괴되고 다 망했잖아요. 150결이 된 게 토지가 50결밖에 안 남고 20만 명이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거의 말이 조선이 망한 정도로 잘못을 해놓고 자기는 한 게 광군하고 도망간 것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 아들 광해군을 그러면 이렇게 높여서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나 대신 잘 싸웠구나. 나도 우리 아들을 치켜 세울 거 아니야. 나 대신 못한 걸 했으니까. 오히려 시기 질투를 해. 이 미련해가지고. 그러니까 IQ 100 이하야.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 줄 알아요? 50살에 세장가, 18살이 임목대비, 나중에 국녀인데 임목대비가 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영창대군이라는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이 영창대군이 6살이 되던 해에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냥 조용히 죽으면 돼. 예를 들면 광해군이 내 대신 열심히 싸웠으니까 조선의 왕으로 세워라, 이러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자결했어. 나라를 이렇게 망쳤는데 어떻게 장가를 가. 이거 있잖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라 뭐 사약을 먹던가, 왜 개같이 어디 조용한 데 가지고 사라져서 그냥 죽던가. 여러분들가 아시죠? 하이에나나 개는 죽을 때 되면 어디로 사라져요. 그렇게 자기 감춘다고. 부끄러운 걸 알아야지. 결혼을 또 해, 18살 여자하고. 그래가지고 영창 냈는데, 그게 왜 또 화근이 되느냐. 그 광해군을 밀었던 사람 중에 대북파가 있는데, 이첨이나 이런 사람이, 이거 영창대군을 살려두면은 안 될 것 같잖아. 왜? 선조가 죽으면서 이 영창대군을 잘 돌봐줘라. 그 얘기는 말하면 광해군 대신에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워라, 이런 말과 다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교통정리를 엉터리로 하고 죽은 거예요, 이 선조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화근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창대군이 있는 한은 광해군이 불안한데, 그 밑에 대북파가 영창대군을 죽여야겠다는 모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창대군이 8살이 되던 1614년에 강화도로 유배 보내가지고 방안에 집어넣고 막 화목돼가지고 그냥 뭐예요? 그걸 증기할 때 증사시킨다. 쪄 죽이는 거야. 화목을 넣어가지고 뜨거워. 엄마 뭐 나 살려줘요. 그런데 막 문은 잠겨져 있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4년 되는 그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서인, 그러니까 천민으로 만들어서 덕수궁에다가 유폐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 광해군이 시킨 건 아니라고 난 봐요. 그 밑에 있는 대북파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데 영창대군이 화근거리거든. 근데 그 화근거리를 만든 게 선조였단 말이에요. 광해군을 잘 돌봐라 그러고 죽었어야지. 자기 대신 왜군하고 싸운 사람인데.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광해군이 또 저기 어디 강화도 어디로 쫓겨갔다 제주도 가서 죽어요. 그런데 광해군은 그래서 이것이 경희궁이 완성되는 해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그 사람은 여기서 왕 노릇을 못했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인조서부터 여기 들었는데, 인조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해군 때는 등거리 외교를 했단 말이야. 그 당시에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하고 그 자체 내에 무슨 반란이 많아서 다 탕진했어요. 그 지는 태양이야, 명나라. 근데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후금을 세웠다고. 그 청나라가 이제 나중에 되죠. 청태종 때. 그래서 이 광해군은 등거리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떠오르는 태양이 청나라고 지는 태양이 명나라인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조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다시 명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명나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건 진짜 아픈 거죠. 왜? 임진왜란을 7년 동안 쌓아가지고 온몸 뭐 그냥 다 부러지고 뭐 그냥 관절도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막
상처뿐인데 거기에 또 다른 또 청나라가 또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 어떻게 배겨낼 수가 있어.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냐? 그게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정책을 잘못했는데 그 원인은 또 인조반정을 일으킨 게 선조란 말이야. 올라가면 역사상 왕을 하나 잘못 뽑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이 왕조가 위험한가. 그러니까 요번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잘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전성기 때 한국을 재현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러면 여기가 경희궁이 그러면 뭐 정궁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 있었던 사람이 아까 인조서부터 또 여러분들 효종, 현종 때는 북벌론이 있었죠. 숙종 때는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김만중이 저거 쓰죠? 김만중이 쓴 게 구운몽이 있죠? 영종조 때는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예요. 영조 시대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학파인 홍대용, 유영원, 박지원, 안정복 이런 실학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개혁정책으로 탕평책을 썼죠. 성균관대학교 입구에 가면 영조가 세운 탕평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노론소론 너무 싸우니까 그걸 하지 말라. 탕평책에다가 또 뭐예요? 양반들만 등용하는 게 아니라 서자들도 등용하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덕무라든가 발해고를 쓴 유득공, 이소구 이런 사람들이 등용되고 그러니까 양반만 아니라 서울 자식들도 들어서고 또 출판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경국 속대전이라든가 또는 동국 문헌비고 영종조 때가 우리나라의 출판 문화가 굉장히 다 있죠. 그 이후에 말할 수 없이 여기가 사실은 조선 전기 때는 그냥 임진왜란 때까지 그냥 쭉 내려온 거고 그 이후에 영종조 시대부터 우리나라 실학사상이 일어나고 조선의 르네상스와 출판 문화가 일어난데 또는 아까 그 문학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이 경희궁 시대라는 거예요. 경희궁 시대. 그거를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내가 이 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도 안 가르쳐 줘. 참 이상한 나라라고 이게. 제가 잘 들으니까 잘 얘기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공부했으니까 다음에 다른 사람들 오면 제가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가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예. 경복궁은 가지 마요. 망하려면 경복궁에 가. 집안 망하려면 경복궁에 가라고. 그러니까 일제가 이제 1910년에 강제합병 나서 여기 일본인들도 있지만 사실을 들어야 돼. 예? 잘한 건 보고 못한 거는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여기 경희궁에 여 앞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은 성균관대학으로 끝났는데 그 광화문 경희궁에서 성균관은 옛날에 학궁이랬어. 거기도 궁이야. 학궁 또는 양반할 때 반해서 반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5대 궁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거 대신에 저희 덕수궁이 들어가요. 5대 궁궐에는. 그런데 학궁이야 거기도. 거기가 이제 옛날로 조선시대 나오는 로열 스트리트인데 제가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희궁이 1910년에 일제강점이 돼서 경성중학교를 세웁니다. 여기를 다 없애요. 한 150여 채를 없애고 경성중학교는 5년제예요.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경기고등학교는 경성제일고보라고 그랬어요. 고보라는 건 고등보통학교인데 보통학교가 3년제야. 지금 말하면 국민학교예요. 고등보통학교는 지금 말하면 중학교예요. 3년제라고. 한국인은 3년제를 다니게 했고 일본인은 5년제 여기 경성중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경성중학교가 세웠는데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경성중학교를 나온 사람은 한국인에는 별로 없어요. 민복기 옛날에 대법원장이라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 가면 막바로 대학을 4년제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고보를 나오는데 경기고보나 이런 데는 예비교나 무슨 전문대학을 거쳐서 대학을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해방 후에 여기가 서울고등학교가 돼요. 서울고등학교인데 여러분들 이제 내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옛날엔 이 교모를 쓰고 다녔어. 그죠? 예? 모자. 이거 교모라고 생각해요. 뭐, 여기 이렇게 하얗게 탯줄이 있었어. 아시나 모르겠어. 교모의 탯줄. 그게 1고야, 1고. 2줄이 있으면 2고, 3줄이 있으면 3고인데, 여기가 서울고등학교가 1고야. 2고가 어디냐면 용산고등학교가 2고라고. 탯줄이 2개. 3고가 대전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가 3고예요. 그거는 일본계고, 일본계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경성중학교가 일본이 세웠다 그래서 일본계라 그러는데, 그리고 한국계는 경성제일고보가 1고야, 한 줄. 2고가 경복고등학교, 제2고. 제3고가 대구의 경북고등학교가 3고예요. 탯줄 가지고 구분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여기 오다 보면 이따 가겠지만은, 여기 숭전전이 있는데, 이따가 가겠는데, 그 숭전전은 일제가 여기를 어디로 옮겼냐면, 동국대학교 있는 데다가 옮겼고, 또 우리가 들어올 때 흥화문이라고 있어. 아까 흥화문에서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로 갔냐면 장충동 신라호텔 있는데 정문으로 쓰여졌어요. 여기 있던 궁에 있는 거를 다 일제가 옮겼다고. 그 다음에 저기 사직동 가면 활 쏘는 데 있죠? 황학정. 원래 여기 있었다고. 근데 사직동으로 활 쏘는 데로 황학정이 옮기고. 그게 다 분산한 거야. 그리고 다 불질러 버렸단 말이야. 그 경복궁은 세운 지 얼마 안 됐죠? 아까 대원군이 세워. 그러니까 일제가 다 부실 수는 없으니까 앞에 얼굴이 되는 경복궁의 얼굴이 광화문이죠? 그 광화문을 부시려고 그랬는데, 일본에도 양심가가 있어. 우리 후쿠 아가씨가 양심가잖아. 그죠? 예. 예? 후쿠 아가씨 양심 아니면 후쿠 나가씨야. 미안해. 자꾸 내가 가나다라 해가지고 후쿠가나 그러는데, 후쿠 나가 가츠코인데, 후쿠 가나 나츠코라고 내가 읽어 자꾸. 그래가지고 미안해요. 여기서 공식 사과를 할게요. 여기서. 후쿠 나가씨가 이제 같은 사람이 딱 일어나서, 안 됩니다! 조선의 얼굴인 광화문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누구냐? 조선을 일본보다도 더 사랑했던 유정열, 일본 말로는 야나기 무네요시라고 그랬어요. 야나기 무네요시. 예?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유정열이라는 사람이 조선 백자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글이 조선을 생각한다. 이 사람이 일본의 성균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원, 화족들이 들어가는 가쿠슈인이라고 있죠, 학습원. 각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각국을 해. 근데 거기 이렇게 해서 받침으로 들어간 거지. 각슈인, 시오노 나나미 이런 사람이 나온 데잖아, 거기가. 로마인 이야기 쓴 사람. 그 사람이 각슈인 고등학교를 나오고 동경제국대학 미학과를 나온 사람이야. 일본어로 말하면 아주 엘리트죠. 이 사람이 기고를 막해. 어떻게 광화문을 없앨 수가 있느냐? 조선의 전궁이. 이거는 야만인 중에 야만인지. 그걸 영어로 쓰고 일본 매개체에다 나가지고 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광화문을 헐지 않고 옆에 옮긴 거예요. 옮겼다가 나중에 지금 다시 옮긴 거예요. 지금 자리가. 여기도 다시 옮긴 거고요. 숭전전 이런 데가. 여기 황학정만 안 왔지. 여기 흥화문 이런 거 다 다시 제주 위치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조선총독부를 세우죠. 조선총독부를 세우면 나는 웃기는 게 말이죠. 조선총독부를 자기네 관사를 지으면 일본 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경비를 경복궁에 있는 탑이라든가 거기 있는 조그만 건물들을 팔아먹어, 경매로. 그 돈으로 조선총독부를 짓는다고. 난 참 이상한 거야. 인진왜란때도 식량을 자기네들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식량을 털어가지고 주려고 그랬는데 이순신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군참 병력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도 조선총독부 건물을, 경복궁 건물을 하나하나 팔아가지고 지금 경복궁도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한 3분의 1 정도가 없어졌어. 그 왜? 조선총독부를 짓느라고 경매에서 심지어는 요정에 있는 건물로도 갔어. 그런 데도 있어. 저번에 KBS 역사 그날에서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산에다가
여기 저 이세신궁에서 오신 사람인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사를 졌단 말이에요. 이세신궁 같이 신사를 졌어, 남산에. 그래서 조선 원래 남한이 남양인데 조선 총독부를 어떻게 됐냐면 남산 신사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인대로 3.5도를 틀어서 줘. 조선 총독부를. 그래서 요번에 그게 조선 총독부가 헐리고 광화문은 다시 원위치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창덕궁은 아까 별궁이랬는데 일제가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비원이라고 시크릿 가든. 그래서 상궁들이 노는 터였다. 이렇게 그 궁을 원으로 하는 건 비하하는 거예요. 한 단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창경궁은 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거기 동물원, 식물원이 있었어. 궁이 아니라. 그다음 일본에 사쿠라를 막 심어가지고 벗고. 우리 성균관대학 교수도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 때는 그것도 모르고 대학교 때 거기 가서 미팅했어. 야사쿠라 미팅했다고. 밤 야자에다가 사쿠라. 야사쿠라 그래가지고 밤 벚꽃 미팅을 거기서 했다고. 창경궁에. 그리고 낮에는 거기 이렇게 보트 타는 데가 있어. 거기 가서 데이트하고 이랬거든. 우리는 이렇게 다방 같은 데서 이렇게 미팅 같은 거 안 했어. 우리 고궁에서 했어요, 우리는. 왜? 성균관대학에서 담 하나만 딱 넘어가면 창경궁이었어. 그 옆이 뭐냐면 학궁이에요, 학궁. 아까 얘기한 대로 성균관이란 말이야. 성균관은 학교 이름이고 그 성균관을 둘러싸고 있는 일체가 학궁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균관은 왕립대학인데 뭡니까? 앞에가 대성전이라고 하는 문묘가 있죠. 우리나라 18명의 학자들, 뭐 최치원, 설총서부터 뭐 송시열, 뭐 조광조 뭐 이런 사람의 그 위태가 모셔 있는 대성전이 있고 그 뒤에는 명륜당이라고 해서 유생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그러면은 종교적인 제사적 기능이 있어야 되고 교육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없으면 그건 대학이 아니야. 옥스퍼드대, 이거 우리 그때 600주년 1998년대 왔을 때 이탈리아에서 제일 오래된 게 볼로냐 대학,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균관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조선에도 이 제사적 기능과 종교적 기능이 있네. 아니, 교육적 기능이 있네. 왜? 걔네들은 신학대학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내에 교회가 있는 거야. 예? 채플이라고 그러죠, 채플. 우리나라에도 외국 선교사가 세운 대학인 이화여대에 채플이 있죠. 그건 선교사가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 대부분의 대학이 어디 있어? 서울대학이 있어? 어디 경희대학이 있어? 뭐가 있어? 학교만 있지 제사적 기능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역사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대학은 교육적 기능과 제사적 기능이 겸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한국에도 이런 500년 이상 된 대학이 있었느냐, 이렇게 깜짝 놀라고 갔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쭉 성균관이 우리나라 이제 그 유생들을 키웠는데, 인재를 이제 배출하면 안 되니까 과거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슬을 못하게 하고, 월남 이상재 선생이 밀립대학을, 우리나라에도 엘리트 지성인을 태워야 된다. 왜? 성균관이 없어졌으니까. 그랬더니 일제가 그거를 잽싸게 가로채가지고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는 겁니다. 경성제국대학이 어딨냐면 성균관 그 명륜동에서 한길 건너서 저 대학로 쪽에 해화동 있죠? 지금 아까 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됐는데 거기도 두 가지의 음모가 있어. 첫째, 거기는 성균관에다가 물건을 대는 그 말을 좀 한번 하면 천민촌이 살던 데야. 뭐냐면 성균관 유생이 뭐 닭 잡고 뭐 돼지 잡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균관 유생들에게 생필품을 대는 데가 대학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하층민들이 살던 데에다가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는데, 일본이 또 거기서 뭐냐면 조선을 500년을 이끈 거는 인문대학이었잖아요. 인문교양, 리버럴 아츠. 인문대학이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법대하고 의대만 세우는 거예요. 경성제국대학에. 방통대학 있는데 법대고 그 맞은편이 서울의대 있는 자리가 경성의대고. 이거는 뭐냐?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아니라 중인계급들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 법하고 이 한의사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양반 관료 사회를 무너뜨린 거야. 과거제를 없애고. 그리고 상민들이 있었던 데에다가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서 성균관을 유치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됐죠?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1945년 이후에 미 군정이 들어오죠? 북한은 소련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 군정은 한국을 신탁 통치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민족주의자라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제와 싸웠던 사람들이 민족주의하고 남북통일을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백범김구, 상해 임시정부 주소였던 백범김구하고 거기에서 그 심상 김창숙이라고 유학대표로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그 독립탄원서를,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해화관에서 누구죠? 그 천도교 손병희 씨가 한 무슨 독립기념문서가 대단하다고 가르쳐 주는데, 내가 남을 욕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원래 탑골공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일본 경무국에다 다 알리고 자수할 거라 그러고 해화관에서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그 한용운이가 그냥 천암선 있으니까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자수해가지고 저 경무대로 간 사람들이에요. 만세 한 번도 안 부른 사람들이라고. 학생들이 괜히 만세 부르고 만세장창하고 갔죠. 근데 기독교 뭐 손병희 뭐 이런 사람인데 유학자들만 안 왔다고 이런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에 그때 이 연락을 뒤늦게 받았던 이 심상 김창숙이 유교 대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비겁하게 조선의 500년을 이끌어 왔는데 어떻게 3.1 독립운동서를 서명에 빠질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기 영남의 그 지도자, 또 호남 지도자, 충남 지도자 가서 독립탄원서를 한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도 길어서 파리 그 당시에 이제 전후에 1919년에 뭐가 일어났냐면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국 상태는 못 갔고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게 상해 임시정부였어요. 그 상해 임시정부로 그 파리에 보내는 긴 글이다. 파리 장사. 파리 장사 그러면 그것도 또 못 알아들어. 아,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파리 장사라고 전국의 유학 사람들이 120명인가가 사인을 해. 여기는 아까 33명이랬죠? 전국의 유학 지도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는 어딜 가냐면 상해 임시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고 김구 선생이 이거 한문을 보내면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영문하고 프랑스어로 고쳐가 만나서 당신이 가지 말고 당신이 여기서 독립운동하고 파리에 있는 김규식한테 보내라. 신한국 청년단에 미리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신한국 청년단이 일개 단체인데 무슨 나라를 대표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상해 임시정부의 해외 특파, 해외 그런 걸로 관직을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파리 장서 번역된 프랑스어와 영어로 번역된 거를 베르사유 조약으로 최초로 보내는 거야. 국제회의에 최초로 국가의 독립탄원서를 보낸 사람이 신상 김창숙이라고. 33인의 김정은 해화동에서 점심 먹고 그냥 헌병한테 자수해서 갔다고. 그리고 서명하고 다 풀려 나온 사람들이야. 물론 나중에 이제 뭐 고문 당한다고.
그래서 이 서명한 120명의 이 사람이 파리, 일본이 깜짝 놀란 거야. 자기 모르게 영문으로 만들어서 국제회의에다가 올린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림단 사건이라고 120명 사인했던 사람을 물고문하고 그냥 태형으로 쳐서 거기 광면우님, 뭐 면우 곽종님 이런 사람 다 태형으로 고문으로 다 죽었어요. 100여 명이. 이런 끔찍한 그 진짜 독립운동을 한 거는 국가에서 가르치질 않아. 파리 정서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잖아. 예. 나하고 짜고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아, 이런 건 또 잘라야 돼, 또. 나랑. 이런 얘기. 말도 안 예. 되는 일이네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 유학자는 왜? 조선이 무능했으니까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려니까. 잘 봤네. 예,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전부 처음 들어봤대. 어떻게 이게 이 나라가 지금 나이가 65세가 되도록 역사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내가 오늘 그래서 이 열받을까봐 약을 갖고 왔는데, 혈압약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얘기하다가 자꾸 그러네. 백범김과하고 신상김창숙을 모르니까 또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민족의 정통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성균관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1946년에. 예? 그 성균관 자리에다가 그 위에다가 성균관대학을 세우는 게 백범김구가 육성회장이고 초대 학장이 신상김창숙이라고 파리 장서를 보냈던. 그러니까 미군정은 우리나라를 통치하러 왔는데 누구예요? 백범김구는 신탕 통치 반대예요. 우리는 남북 통일하려고 여태까지 처자식 죽여가면서 싸웠는데 뭐가 어떻게 남북 간이 이게 휴전선을 갈랐으냐? 그건 인정할 수 없다. 미군정을. 신탁 통치 반대. 그 다음에 신상김창숙은 뭐냐? 이승만 독재 정권 철폐.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눈에 가시인 사람이 국립대학으로 다시 성균관을 잇는 국립대학으로 성균관대학을 만들 수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직도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미군정과 미군정에서 이승만이라는 사람들도 또 나중에 얘기하는데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윌슨 대통령한테 그 당시 자기가 박사과정 할 때 가르쳤던 스승인데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미국의 대통령이. 그 사람이 몰래 편지를 써.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 조선은 아직 자립할 나라가 안 된다. 그게 나중에 들통이 돼. 그래서 신상김창숙, 단재 신채호, 조소왕이니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제1차로 탄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1차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서 제일 먼저 의정원에서 탄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탄핵이 됐는데 다시 한국의 대통령으로 왔으니 자기를 탄핵시켰던 백범김구 이런 사람이 정적이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백범김구가 여기 바로 내가 여기 태어났는데 여기가 강북 삼성병원인데 거기에 옛날에 고려병원이었고 거기에 그 백범김구가 있었던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총 맞고 죽는다고. 안두인데 그 사람의 정체는 여기서 내가 얘기할 시간이 없고 아무튼 그래서 죽고 신상김창숙도 쫓겨난다고 성균관대학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파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이 국립대학으로 되지 못하고 경성제국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만드는 거라고. 원래 경성제국대학은 해방 후에 폐교가 돼야 돼. 왜? 일제가 물러났으니까. 왜? 경성제국대학은 조선총독부가 세운 학교예요. 그럼 조선총독부가 물러났으면 당연히 폐교가 돼야 되는데 아까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군정하고 친일파 교육자들이 밀실에서 만든 게 서울대학교. 그래서 온 국민이 반대했어. 그게 두 가지 국민운동이 신탁통치 반대운동하고 국대화 반대운동. 서울대학교를 국대화로 만들면 안 된다. 그게 우리 옛날에 교과서에 실렸는데 요즘 교과서에도 안 실려. 또 국대화 반대운동은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가 이제 저게 되는 거예요. 국립대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역사의 뿌리가 물줄기가 잘 흘리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아까 경희궁서부터 이제 그 경희궁은 뭐예요? 다 헐렸고, 경복궁은 얼굴이 잘렸고, 광화문이. 창덕궁은 상궁들이 노는 비원, 시크릿 가든이 됐고, 창경궁은 동식물원이 됐고, 학궁인 거기는 경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노명자 가리키는 학원으로 변했어. 학원으로, 강습소로. 그리고 그 맞은편에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는 게 우리나라의 근대사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